자, 오늘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성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격. 네. 자, 성격 검사 한 번씩 다 해보셨나요? 예, 반응을 보여주셔야 수업이 좀 원만해집니다. 예. 성격 검사 한 번씩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한국 사람들 같이 전 세계에서 진단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렇게 뭐 하나 클릭해가지고 진단하는 거 있죠.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너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서로 괜히 흥분해가지고 큰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 같이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자신 속에 있는 걸 자꾸 내놓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서로들과 서로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속성,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난맥상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검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심리학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심리학과? 네. 예. 혹시 심리학과 나오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로 생각하고 제가 손 들어보라 했습니다. 네.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심리학이 과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심리학 하면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과였어요. 그 심리학과가 별명이 있었거든요. 심리학과 들었다 하면 그 과는 무슨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인지 아세요? 혹시? 심리학과 하면 무슨 별명이었을까요? 심리학과 다닌다 그러면은. 네? 네,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무슨 과 뭐라고 불렀을까요? 별명이? 네, 이런 거였었는데 뭐냐면 백수 5분 대기조과라고 불렀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취업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서. 그런 과였는데 지금은요. 불과 한 3년, 4년 전부터는 어떤 양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소위 말하는 소위 명문대 서울에 웬만한 명문대요. 경영대학의 경쟁률을 능가합니다. 지금. 심리학과 지원자 수가. 왜 그럴까?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과인데 불구하고 지금은 최고의 인기과를 달리고 있는 게 심리학과예요. 또 사이버대학 많죠. 사이버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뭔지 아세요? 상담심리예요. 가장 잘 나가는 과가 바로 상담심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슨 이유 같으세요? 앞에 앉은 죄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사람들 심리를 관심이 많을까요? 심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알고 네. 싶어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지금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죠. 다 먹을 수는 있어요. 굶는 사람 없잖아요. 북한처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삶의 질을 더 윤택한 거 그런 걸 찾고자 하는데 거기에 바로 뭘까요? 더 사람들의 마음, 가족끼리 부부간에 통하는 마음 이런 걸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확산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과, 상담 심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알면 알수록 우리 생활에 윤택감을 주는 아주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성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고요. 저도 대학교에서 가르치지만 학생들 가르쳐 보면요. 학생들이 거의 다 대부분 학생들이 MBTI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MBTI 검사해 보니까 자기 성격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일치한다는 사람도 있고 약간씩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들도 오늘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심리학적 기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자, 뭐 필기도 좀 잠깐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동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아직 진단 다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엑셀런트 하신 분들은 반응을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엑셀런트 한 분들이시죠? 맞습니까? 네, 반응 잘 보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성격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뭘까? 여러분 혹시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격이 많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혹시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으세요?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언제쯤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네, 그렇군요. 혹시? 대학교 가면서. 대학교 가면서 확 바뀐 것 같으세요? 네. 뒤에 앉으신 우리 선생님. 네. 본인 성격이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의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예전엔 안 좋았군요. 더러웠군요. 네, 그렇군요. 혹시, 자, 학창 시절에 비해서 지금 성격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떠신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네. 놀라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상하군요, 다. 예. 좋아졌다는 반응은. 예. 학교 다닐 때 비해서 지금의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변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조금 변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으세요? 비슷한 것 같으세요? 네. 또, 옆에는. 성향은 비슷한데 네, 성향 비슷한. 방법이 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네. 또 우리 뒤에 선생님은. 저도 성격은 네. 그대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그냥 대처하는 능력이 좀 대처하는 능력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선생님. 네. 네, 좀 많이 아. 바뀌었어요. 언제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일하면서. 네? 아, 직장 생활하면서? 네, 우리 옆에 선생님. 네.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으세요? 중고등학교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여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 언제? 언제 많이 변한 것 같으세요? 대학 다니면서 이게 치고 좋아졌어요. 대학 다니면서. 아. 자,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역시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은 놀라운 것 같아요. 성격을 다 개조시켜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대학교가 등록금만 비싼 줄 알았더니 성격도 바꿔주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 가려고 그러면은 너 가서 성격 좀 바꿔와 너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우리나라 군대는 성격도 바꿔주는 놀라운 부대예요.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군대는 사실 성격에 대한 불만들을 다 조금씩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조사를 해보면요, 한국 사람들 자기 성격이 마음에 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물어볼까요? 내 성격이 마음에 든다. 물론 손들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저도 괴롭습니다 지금 한번. 자, 자신의 성격이 나는 정말 마음에 든다. 예,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나왔습니다. 예. 대부분 조사해 보면요, 거의 80% 이상이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좀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지하철역 타려고 그러는데 지하철 1호선에 서시내 무슨 역을 모 역을 타려고 그러는데 거기 써 있었어요. 성격 개조 일주일. 아, 놀랍습니다. 성격을 일주일 만에 개조시켜주는 그런 학원도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성격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상문적으로 접근하려면 사실 좀 한없어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성격에 대한 부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진단이나 이런 거 해보실 때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쪽 봐주세요. 이쪽 넘어갔네요. 그쪽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보겠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이쪽을 보세요. 자, 성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어났어요. 그럼 성격을 이렇게 0부터 100%를 한번 놓고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보죠. 성격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안 받아요? 성격을 물려받아야 안 받아요? 예? 받아요. 얼마만큼 물려받을까요? 한 %로 그냥 쉽게. 한 70% 정도? 70% 정도 부모님부터 물려받는다? 또 우리 옆에 오늘 앞에 앉은 저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한 60%. 거의 타협점을 보고 있어요 지금. 네. 60%. 네. 또 우리 선생님 한 50. 적당하신 것 같아요. 네. 앞에 사람 걸 따라하시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자, 한 30%. 절대 올라가진 못하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30%. 네. 자, 그럼 한번 물어보죠. 한번. 부모님으로부터 50% 이상 좀 많이 물려받는 것 같다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거의 한 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 미만 정도 물려받는 것 같다. 그 정도 되시는군요. 그러면 아예 물려받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우리 부모가 전혀 다르다. 예, 하시는 분. 그런데 왜 자꾸 우리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한테 그러죠? 너 성격, 그냥 저놈의 자꾸 성격을 이렇게 애를 탓하잖아요, 자꾸. 왜 그러죠? 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겠죠. 자, 성격.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 말하는 게 차이가 날까?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보는 거는 몇 % 정도를 부모님부터 물려받는다라고 얘기하냐면 40%를 얘기합니다. 예, 보통 40%, 통상 40%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40%예요. 보통.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많이 물려받아야 아니면 어머님으로부터 많이 물려받을까요? 엄마? 어머님으로부터는 성격을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는 뭘 물려받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부모님 어느 쪽으로부터 많이 물려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심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40%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유전적인 게 거의 40% 가까이 물려받습니다. 특성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40% 가까이 물려받아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럼 이 나머진 60%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60%는? 후천적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후천적이라는 얘기예요. 60% 가까이는 결국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성격이 그러면 언제 완성이 끝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죽을 때까지? 또 맨 끝에 계신 선생님, 언제까지 끝날까요? 도대체? 역시 죽을 때까지. 네. 앞에 분은 따라하시면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네. 네. 또 바로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은 7살 정도. 7살 정도면 성격 형성이 끝난다. 7살. 네. 또 그 뒤에 계신 선생님은 오늘 다 질문할 거예요, 오늘. 네. 네. 고교 시절 정도까지. 네.
그냥 옆에 좀 잠깐만. 네? 30살 또 몇 살 정도? 20살 정도까지 다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 아까 보니까 뭐 사회생활하면서 성격이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 달라요. 물론 학자마다도 달라요. 사실은 얘기 안에 달라요. 심지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이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름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죠? 프로이드는 5살 얘기합니다. 프로이드는 5살까지의 성격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5살. 그 사람이 아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고 또 좀 심한 사람도 있어요. 에릭슨 같은 사람. 에릭슨 같은 유명한 학자 같은 경우 8단계설 얘기해서 평생 간다. 평생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8단계로 해서 바뀐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대체로 보는 견해는 20세 미만에는 거의 형성이 끝난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거의 끝나요. 거의 완성된다고 보고 물론 그것도 절대적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워낙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하여튼 어린 시절에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5살에서 7살이면 거의 다 끝나요. 사실은. 거의 형성이 끝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5가지 특질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5가지 특질을 연구해봤더니 태어나서부터 물려받은 거야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조사해봤더니 거의 성인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성격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게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이 후천적인 거. 이 후천적인 거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데 구성되어 있네. 봤더니 공유되지 않은 게 5%. 공유된 거. 공유된 환경이 5%예요. 공유된 게 뭘까요? 가정. 우리 가정에서 같이 먹고 살잖아요. 가정이 5%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35%가 공유되지 않은 환경. 35%가 공유되지 않은 환경. 지금 약간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35%가 공유되지 않은 환경이에요. 20%는 이건 약간 오차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정의 중요성은 크지만 35%가 공유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치할 수 있어요. 바로 가정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유전적인 거 플러스 5% 플러스 사실은 35%라고 하지만 이것도 일정 영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들입니다. 굉장히 큰 거라고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들은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성격이 똑같습니까? 유전적인 게 똑같은데 유전적인 형질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수성체가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습니까? 다르죠. 성격이 달라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머리털이 약간 빠지시는 분들 좀 계세요. 좀 연세 드시면서. 그러면 머리를 이식하죠. 자, 다른 사람한테 이식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식하면 안 됩니다. 남의 머리는 안 들어옵니다. 자, 이란성 쌍둥이도 머리 이식이 안 돼요. 근데 일란성만 됩니다. 일란성끼리는 유전 형질이 똑같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서로 심어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가 내 머리고 내 머리가 네 머리예요. 예? 그 일란성 쌍둥이는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옮겨서 심어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머리 이식 수술할 때는 머리카락 이식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 뽑아서 옮기는 거예요. 예? 남의 거 머리 못 가져옵니다. 가발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유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건 자기가 똑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한테 이게 사람 다 물려받는 것이 거의 압도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성격이에요. 자, 이런 성격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성격 분류도 해보고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진단해보셨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격 진단하고 나서 나는 그런 유형이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 가두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왜? 자기 유형 해놓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자기에다 거기다가 가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이거는 자신의 유형을 판단했을 때 자신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용들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다 하셨습니까? 자, 진단해본 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단한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세로열 맨 밑에까지 점수를 합산하셨죠? 이걸 여러분이 진단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내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세로열이 점수가 가장 높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장 높다 하시는 분. 네.
손 들어보세요. 한 3분 정도 나오시네. 손 내리시고요. 다음 두 번째 열이 가장 높다. 점수가 두 번째 열이 가장 높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드시고요. 그다음에 내리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열이 가장 높다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많으시죠? 내리시고요. 맨 마지막 네 번째 열이 가장 높다 하시는 분 들어주세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골고루 나왔네요. 네. 자, 첫 번째 열이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높으신 분이 D형이라고 부릅니다. D형. 자, D형이라고 부릅니다. D형. 우리말로 하면요, 주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주도형이에요. 자, 첫 번째가 가장 높으신 분들이 바로 주도형이라는 분입니다.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주도형이라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형이 가장 높으신 분. 자, 영어로는 D, 영어의 dominance에서 첫 글자를 따왔습니다. 이따 나중에 나옵니다. 네, 주도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분들은 네, 목소리도 커요. 네, 힘도 있고요, 항상. 네, 그러신 분들이세요. 자, 두 번째 열이 가장 높으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두 번째. 자, 이분들은 뭐냐면 사교형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교형. 예, 크게 해보세요. 사교형. 자, 이걸 I형이라 부릅니다. I형, 영어로 influence의 첫 글자를 따서 예, I형이라 부릅니다. 사교형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높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이분들 손 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원래. 네, 이분들은 자, 안정형이라 부릅니다. 이분들은 이사도 잘 안 가요, 원래. 네. 휴가 가시라고 그러면 이분들 집에 있는 게 휴가라고 그래요. 네, 잘 안 가시는 분들이세요. 안정형이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60%가 이분들이세요. 공무원이 천직이십니다. 이분들은 안정형이세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이분들 많이 앉아 계신 이런 자리에서 자리 바꿔주세요. 그러면 죽음보다 더 싫어요. 이분들은. 네. 거의 죽음입니다. 차라리 칼을 나 찔러라 이러시는 분들이 바로 이러시는 분들이세요. 안정형. 네. 다음에 맨 마지막 약간 까칠하신 분들이세요. 자, 네 번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왜 손 드냐 속으로서 기분 되게 나빠요. 이분들은. 신중형이라 부릅니다. 우리말로. 영어로는 C형이라 부릅니다. C형, 영어로 conscientiousness라고 부르는 거고요. S는 steadiness,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다 나와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애들 일단 유형을 다 아시겠죠? 가장 많았어요. 이렇게 유형들이. 자, 이 특징들도 같이 봐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풀을 잠시 화면 보시면서 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내용들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내용은 약간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하면서 제가 또 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이 사람? 맞습니다. 그 10년, 딱 10년 됐어요. 일본의 신주쿠 근처에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구하고 죽은 사람. 고려대학교 학생이었었죠. 유학생. 고 김수현이라는 분이에요. 김수현. 자,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자, 이거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참 대단하다.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열풍이 불었었어요. 이분에 대한 추모하는 열풍도 불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나라면 뛰어들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감히, 그렇죠? 네. 물론 유형 중에서 S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속으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가끔 주도형 분들은 불끈 하시면 하실 수도 있어요. 주도형 분들은 가끔.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사교형들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주로 많이 들어요. 사교형들 봤을 때 저 가족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신중형들은 저 사람 죽었을 때 얼마나 보상금 받았을까부터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예. 사람들마다 다 그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야만 이렇게 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격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특질 성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네 가지를 좀 불러드릴게요. 약간 이론이지만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특질이에요. 특질 성격이라고 불러요. 특질. 이게 뭘까요? 특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 이건 뭐냐면 후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씩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냐면요. 세 번째는 동기예요. 동기. 동기 요인 우리 그런 얘기하죠. 동기. 네 번째는 뭐냐면 정서예요. 정서. 요 네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성격을 구성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근데 가끔 동기 중에서도 이제 크게 동기를 두 개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동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내 속으로부터 나온 동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죠. 스스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욕구, 니즈라고 그래요. 니즈. 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영어로는 니즈라고 불러요. 근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동기도 있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왜? 갑자기 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확 둘러싸버렸어, 나를. 갑자기.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프레스, 압박이라고 그럽니다. 동기 중에서도. 압박 요인이라 불러요. 갑자기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죠.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그것도 동기 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성격을 형성하는 네 가지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뛰어들 수 있었을까?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하고 성격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인지심리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도 연구하고 다 연구하는데 사회심리학자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과거로부터 주장을 하는데 과거 옛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60년대에 1920년대에 키티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집 앞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강도가 있었어요. 갑자기 숨어 있었다가 그 사람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키티라는 여인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은 싸웠어요. 강도하고 맞부딪혀 싸웠습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흉기를 들었어요. 또 거다가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막 열심히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 40명이 불과 한 4, 50m 변경 내에 다 있었어요. 3, 40명이.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는 피살당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키티 여인 사건인데 굉장히 그 다음에 미국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도덕성이 추락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런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께. 다 면담, 동네 사람들을. 다 면담해봤더니 사람들은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소리를. 싸우는 소리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나갔을까요? 그러면? 예? 누가 연락했겠지 뭐. 경찰에. 누가 연락했겠지 뭐. 도와준 사람 있을 거야. 뭐.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아무도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제 효과성의 반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위협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책임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감의 반감 효과라고 그러는데 내 책임감을 나는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밀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성격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걸 연구해봤는데 그걸 실제로 그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 봤을 때 행동이 옮기는 사람들이 우리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불에 뛰어드는 사람, 교통사고 났을 때 가서 도와주는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성격적인 부분하고도 연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동은 연결돼요. 다만 어쩔 때 끌고 갈 것이냐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다 분명히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뭘까요? 2007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승휘라고 들어보셨나요? 버지니아 텍에서 무려 26명을 총으로 난 사람 다 죽여버렸던 무지막지한 사건이었었죠. 바로 그 버지니아 텍의 그 우리나라 한국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이었었어요. 굉장히 충격을 몰아넣었었죠. 그럼 이런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죠. 정신분열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도 성격적인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성격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석해보면 원인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그 내용은 이제 진행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성격을 알면은 이런 위험성도 예방할 수 있고요. 군에서도 생기는 문제들로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에 대한 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성격을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간 이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사유는. 제일 얄미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정말 짜증나 미치겠어요. 그럴 때는. 말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헤어집니까? 말이 안 돼. 살아야지. 그렇죠? 자, 부부간 이혼 사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격 차이 나오죠. 근데 맞습니까? 맞을까요? 45.3% 나왔어요. 소비자신문에 2009년 12월 10일자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성격 차이가 바로 부부간의 이혼 사유가 라는 얘기죠. 그러면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까요? 근데 실제로요. 부부간의 성격 조사를 해보면 일치할까요? 안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간에 전혀 반대인 사람이 끌려요.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 여인이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조용한 과묵한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법 없이 살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듬직해. 이렇게 너무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아이고 말도 없어가지고 정말. 전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장점이 단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말도 잘하고 막 싹싹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말도 잘하고 너무 좋다. 사교성도 있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면 아이고 인간이 말도 많아가지고 진짜 말만 많아가지고 전혀 다른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보였던 모습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하고 부족한 부분들만이 끌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단점이야 이제. 그게 단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 차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 건데 성격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니까 사실은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격이 아니라 뭘까요? 사실은 뭐냐면 가치관, 내다보는 가치관, 생각의 차이. 가장 그게 큽니다. 그거는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 성장 배경, 그렇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좋아하는 것만 끌릴 때는 몰라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의 차이지 실제로는 성격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성격 하면은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요거 부분이다. 자, 성격은 무엇이 아까도 설명 간단히 드렸어요. 자, 성격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까 학원 얘기했었어요. 단기 10일 만에 성격 바꿀 수 있다는 학원도 나왔어요. 자, 성격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 일단? 아까 얘기했죠. 성격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바꾸는 거 노력하는 거 대신에 그냥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최선이에요. 그냥 성격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책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군요. 잠깐만요.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나와서 보면 엄청난 책들이 많아요. 이게 이런 책들도 있고 또 이런 책들도 나와 있고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다 무슨 책이에요? 성격 관련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책도 나왔어요. 이명박이 삼성에 입사했다면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것도 성격 관련된 책입니다.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성격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성격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답니다. 이런 책 나와 있어요. 그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이 책 들여다보시면요. 성격 바꾼다는 얘기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안 나와요. 그럼 그건 뭐예요? 네? 성격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사세요. 그냥. 그러면은 성격 바꾸는 건 안 되지만 열심히 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격 바꾼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성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반응을 보여주세요. 네. 성격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열심히 살자 이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장점을 알고 단점을 보완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 유형은 다 아셨죠? 네. 이따가 한번 자료도 한번 옮겨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장점을 더 살리는 게 필요해요. 자, 성격을 유형을 이렇게 진단하고 그러는 도구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MBTI 아까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MBTI. 그다음에 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해보는 요로 디스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TA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에고그램이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있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또 MMPI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MMPI 검사는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 진 다 빠져요. 566문항이에요. 그거 하려면은 3시간 걸립니다. 진단하는 데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도구를 쓰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맹신하진 마세요. 절대 그거는 거기에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MBTI 도구예요. 요거는 또 디스크에 관련된 책들이고요. 자, 이거 믿는 사람 많아요. 이게 뭘까요? 혈액형 이름하여서 혈액형. MBC 뉴스 데스크 나왔던 겁니다.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갤럽에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52%, 23% 합쳐서 거의 80% 가까이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나왔어요. 네? 뭔지 아세요? A형은 운전자 사고 유형이에요. A형은 과속형이고 B형은 잔사고 다발형이래요. 그리고 O형은 대인사고 다발형이고요. AB형은 충돌사고 다발형이래요. 이거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맞아. 오,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는 거 같습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네. 하여튼 혈액형을 한다는 사람들을 믿고 있고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TV에 나와서 그러죠. 무슨 혈액? 아유 그렇지 뭐 내가 원래 그런 형이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죠. 심지어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아십니까? 인터넷상의 만화 이거 혈액형 만화 이거 보고 다들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자 액자 좀 걸어놓으라고 시켰어요. 했더니 누가 대들고 있어요 지금?
O형이 꼭 보면 말이 많아요. 하여튼 대들어요. 예. 했더니 A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소심한 A형이라고 그러죠. 우리끼리 보통 얘기할 때. 예, 예. 땀 뻘뻘 흘리고 있어요. 예. 그러더니 어떻게 걸었어요? 예, 겨우 걸었어요. A형. 자, 한번 또 다른 유형 볼까요? 예. B형 늘 즐거워요. 삶이. 예, 즐거운 B형. 예. 예. 삐딱. 네, 삐딱. 네, 괜찮아. 네. B형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에 예. 무슨 형일까요? O형. 당장 쳐 안 해? 했더니 이따가 할게. 한숨 자고. 네. 게으르고 미루기 좋아한다고 했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유형이 하나 있죠? 네. 이거죠? 네. 네.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이 새끼 어디 갔어? 씨. 낙사하고 도망갔죠? 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A형. 자, 혹시 A형 있으세요? A형. 네. 혹시 A형. 네. 맞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혈액형은요,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근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공통되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격이라든지 행동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형은 믿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혈액형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미끄러지만 재미로 그냥 즐기세요. 재미로만. 아시겠죠? 절대로 앞으로는 혈액형에 대해서 믿지 말자라는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혈액형에 대한 이런 신빙성을 많이 갖는데, 자, 이런 루인이라는 사람, 독일식 발음인데 영어식으로는 루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성격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다.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성격하고 일치할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집에 있을 때 행동하고 회사 갔을 때 하는 행동, 노래방 갔을 때 행동이 너무 달라. 도대체 예측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왜 그럴까? 같은 사람인데. 그럼 성격대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노래방 갔을 때 행동하고 회사에 있을 때 행동하고 집에 있을 때 행동이 왜 다를까 이거예요. 왜? 자, 이거죠. 바로 이게 루인 학자 얘기한 건 뭐냐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에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behavior, 행동이라는 것은요. 성격, personality, 성격하고 환경의 함수 관계예요. 함수 관계예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행동으로 그대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음식점 5,000원, 3,000원짜리 먹는 분식점에서 먹는 음식을 여러분 먹을 때 여러분의 모습하고 7만 원짜리 호텔에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모습이 똑같습니까? 똑같을 것 같으세요? 다르죠. 왠지 격조 있게 먹어야 될 것 같죠. 왠지 하나로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고 호텔에서 먹을 때는 그렇죠. 근데 떡볶이 먹을 때는 하나 떨어뜨려 아이씨 싹 밀어내고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은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성격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대답해 보세요. 사람의 성격은 행동하고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성격은 행동하고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먼저 전제로 깔아야 돼요.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저 사람 저 왜 저러지? 원래 저 성격 아니었던데? 뭐 이런 경우 있죠. 그 사람이 형님 원래 그랬어요.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을 잠깐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보고 그 사람의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 직장에서 보이는 모습, 학교에서 보는 그 친구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성격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자, 그래서 유형별로 한번 이제 아직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행동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 써드린 거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천성적인 것이 강하다 이 말이고요. 개인의 고유한 내적인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행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외적인 특성을 행동이라고 그러는 건데 시작. 따라서 행동은 반드시 성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행동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보면요. 자, 성격은 외형적 특성이고요. 행동은 패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으셨는데 오실 때 보면은 왠지 지난번에 앉았던 자리에 꼭 앉고 싶지 않으세요? 왠지? 그 자리에 남이 앉아있으면 되게 불편하죠. 짜증나게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남이 앉아. 그렇죠? 왠지? 내가 앉고자 하는 자리 이상하게 꼭 거기 앉게 되죠. 왜 그럴까?
내 성격적인 부분이 외부로 표출이 돼요. 근데 외부 환경하고 교류를 하죠. 할 때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항상 우리는 앉게 돼 있어요. 버스도 그렇고. 거기가. 근데 그게 편했는데 그러면 또 한 번 그 다음에 편하다고 느꼈던 자리에는 내가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두 번, 세 번 되면 습관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그래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저 유형 중에서 특히 바꾸기 어려운 유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안정형과 신중형은 죽었다 깨라도 안 바꿔요. 그 자리에 무조건 고수해야 돼요. 사교형은 맨날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네. 내가 앉았던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사교형들은. 주도형은 되는 대로 앉아. 이 사람들은. 네. 근데 내 자리가 없다. 화가 나서 그냥 어디 벽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을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네. 사람마다 성격적인 부분들이 이런 장소에서 바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다른.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으시잖아요. 회사에서도 교육받고 이렇게 교육받으시죠? 그렇죠? 교육받을 때도 이 사람들도 유형별로 또 다른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사람 모습에 따라서.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네, 영어가 나와서 좀 고생하고 있네요. 네. 자, D. 아까 주도형이라고 했었죠? 이 유형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항상 결론적이고 항상 결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지향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성들이 되게 빨라요. 빠른 것도 좋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변화도 추구하고 항상 그래요. 자, 특성 잠깐 보는 겁니다. 이제 사교형이에요. 사교형들은 열정기구고요. 열정적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가 괜히 고생할 수 있어요. 쓰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 설득도 잘하고요. 사람들한테 설득도 잘하고 사람들 영향도 많이 미쳐요. 네, 그런 유형들이죠. 잠깐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안정형이에요. 안정형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요, 항상 조용해요. 조용하고요, 항상 부드럽게 소프트 스포크, 조용히 얘기합니다. 말도 할 때도. 조심스럽죠. 그런 스타일이다 이겁니다. 자, C. 신중형은 바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항상 분석적이고요. 분석적이고 항상 어떤 것에 딱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어떤 기초, 틀이 되어 있는 곳에 위에서 일을 하기를, 편한 데서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특성들을 우리 한번 이제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나눠드린 거 있죠? 보시면서 이제 같이 이제 본격적인 유형들 한번 진단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빠르게 유형들별로 특성들을 한번 같이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DISC 이렇게 유형으로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시작. 디스크. 자, DISC인데 이 네 가지 유형을 이제 디스크 유형이라고 합니다. 행동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1928년도에 마스톤이라는 교수가 이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1928년도에 처음 정립을 했는데 뭐 전혀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히포크라테스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질 유형들을 정리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윌리엄 몰튼 마스톤이라는 교수가 이분이 정리를 한 건데, 자, 몰튼 마스톤.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거짓말 탐지기 아시죠? 경찰에서 많이 쓰시죠? 거짓말 탐지기 최초 개발자입니다. 이분이. 최초 개발자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 특징이 있어요. 혹시 옛날 그때를 아십니까? 혹시 원더우먼이라고. 486 세대들은 아세요? 원더우먼이라고 아시죠? 그 원래 이렇게 만화에서 유래된 거 아시죠? 드라마로 나오기 전까지. 린다 카터 주연한 그 드라마 나오기 전에 원래 만화였어요. 배트맨도 그렇고 슈퍼맨도 그렇고 옛날에. 만화의 원작자예요, 이 사람이. 원더우먼의 원작자입니다. 독특한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만든 원더우먼에 보면 원더우먼이 밧줄 휘두르잖아요. 밧줄을 몸에 싹 감으면 거짓말 못하고. 이게 거짓말 탐지기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다.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유형 분류를 해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창의력이 독특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디스크의 원리를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DISC 유형은 아까 여러분 해보셨는데, 일단 가장 큰 분류를 보시면 D형하고 I형이에요. 자, D형하고 I형 손 들어보실까요? 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D형, I형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외향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외향형.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외향형. 외향형. 자, S하고 C형은요, 내향형입니다. 자, 우리가 내성적이라는 말 쓰는데 그걸 원래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내향형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향형. 내향형. 자, 외향형과 내향형은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MBTI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긴 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DI형하고 SC형은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예요. 내향형은요, 자, 볼까요? 일단 이 차이는 뭐냐면, 외향형은 바깥에 나가서 놀기 좋아해요. 첫째,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은요, 반대로 뭐예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나가면 뭐 해야 돼요? 피곤해요. 나가면.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게.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신체 에너지가 쓰는 게 달라요. 외향형들은 바깥에 나가면 에너지가 올라와요. 힘이 나요. 이 사람들은 나가면 힘이 빠져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외향형과 내향형이 결혼했어요. 또 희한하게도 부부는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요. 네? 희한하게 또 이렇게 결혼하거든요. 근데 갈등도 제일 많아요.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남자가 S형이에요. 여자가요? I형이에요. 만약에 여자가 I형이었어요. 부인이. S형이 남자였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에 회사 끝나고 퇴근했어요. 문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쉬고 싶을까요? 얘기하고 싶을까요? 떠들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을까요? 예, 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왜 나가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심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너 잘 만났다. 남자 낚아채자마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은? 인간이 변했어. 결혼하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이렇게. 자, 내향형들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쉬고 싶어요. 내향형들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뭘까요? 에너지가 소진됐으니까 쉬고 싶겠죠. 쉬고 싶을 때 쓰는 행동이 있어요. 무슨 행동할까요?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혹시 외향형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잘 봐주셔야 돼요. 내향형들은 쓰는 행동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쓰는 행동. 텔레비전 봐요. 가만히. 신문 봐요.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있어요. 이것도 에너지 보충 방법이에요. 멍하니 있어요. 얘기를 안 해요. 멍하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씻지도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의 에너지 보충 방법이에요. 처음에. 일정 시간 이후에부터 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이분들은. 이게 에너지 보충 방법이에요. TV 보는 것도 그렇고 신문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럼 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무슨 화가 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분들하고는. 이게 외향형과 내향형의 큰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남자가 외향형이에요. 퇴근하고 나면은 아내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 애들 데리고. 심지어 산책이라도 해야 돼. 무조건. 길거리 바깥에 나가기라도 해야 돼. 뭐 사 먹기라도 해야 돼. 무조건. 데리고 나가려고. 여기 사람들은 아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왜 나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이런 차이점인 거예요. 얼굴부터 찡그러져요. 이런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쓰는 방법의 차이가 커요. 내향형과 외향형은. 이런 갈등도 가장 큰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웃긴 일이 벌어져요. 서로를 모르면. 집안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외향형과 내향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한데 자, 일단 유형별 특징을 한 번씩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SC인데 색깔이 있죠. 색깔. 괜히 붙여놓은 색깔이 아니에요. 색깔이 다 의미가 있어요. 색깔에 의미가 있어요. 자, D는 주도형인데 외향형이에요. 외향형이에요. I형은 사교형이에요. 역시 외향형이에요. S는 파란색 내향형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내향형인데 안정형이에요. C는 신중형이에요. 신중형인데 C형인데 이 사람들 역시 내향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D. 자, D형. 주도형입니다. 왜 초록색일까요? 왜 초록색일까요? 신호등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슨 색깔일 때 차가 가죠? 초록색이죠. 그 초록색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직진하라는 얘기. 이 사람은 직진밖에 몰라요. 이 사람 오로지 전진 나가는 것밖에 몰라요. 이분들한테는 후퇴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초록색이에요. 항상 도전적인 정신이 강하신 분들. 그래서 초록색이에요. 자, 사교형은 I형이에요. 왜 빨간색일까요? 이분들은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튀는 거 좋아해요. 이분들은. 사람 많은데 끝내주기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놀러 가는 데가 어디냐고요? 사람 많은데. 시끄럽고 사람 많은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사교형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사교형? 아까 몇 분 계셨었죠. 자, 사교형들은요. 어제 옷 샀어요. 어저께 쇼핑 나가서 옷을 사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옷장에 걸어놨어요. 오늘 입으려고 보니까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사교형들은 어제 옷을 샀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신중형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만 받아들여. 이 사람들은. 왜 옷을 어제 왜 샀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왜? 그날에 땡기는 옷이 있어야 되거든. 느낌이 중요해. 이 사람들은. 느낌. 필이 와야 돼. 이 사람은 먹을 분위기, 입을 분위기, 놀 분위기, 공부할 분위기가 다 있어야 돼. 이분들은. 그래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달라요. 연애할 때도 다르다니까요. 사교형이 여자예요. 만약에 남자가 신중형이었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커피숍 가려고 이제 우리 오빠 커피숍 가자 해가지고 같이 커피숍 갔어요. 커피숍 딱 열어봤어요. 이분 뭐라 그럴까요? 여자가 열어봤다. 오빠 여기 아닌 것 같아.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무슨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딱 보고 들어. 왜 자리 많은데 왜?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객관적 사실만 보는 거예요. 자리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야? 필이 아니거든. 커피 마실 필이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느낌이 중요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옷도 어떻게 입고요? 항상 화려하게, 깔끔하게, 이쁘게, 예쁜 거. 선물도 이뻐야 되고, 옷도 이뻐야 되고, 뭔가 좀 그래야 돼요.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달라요, 이 사람들은. S형은요, S형은 안정형이에요. 근데 왜 파란색일까요? 그래서 정열적인 빨간색을 썼어요. S는요, 파란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하늘이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하늘은 파란색. 이분들은 변함없어요, 항상. 일정해요. 이사도 잘 안 간다니까, 이분들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차 세차도 잘 안 해요, 이분들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차 세차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내일 비 온대. 이분들은 얘기하는 게 꼭 그거예요. 웬 놈의 비가 이렇게 1년 내내 오는지 이분들은 항상 비 온대. 그러고 내일 황사래. 어차피 쌀 건데 뭐 하면서 청소도 안 해, 이분들은. 제일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차가 이분들 차예요. 제일 청소를 제일 안 해요. 이분들은 세차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은. 금액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일 할인받을 수 있는 곳 딱 찍어가지고 가서 딱 할인받을 수 있는 돈 해가지고 다 따져가야 돼요. 심지어 스마트폰 앱에서 주유 요금 싼데 이런데. 이분들은 직감이 꽂히는 데 가서 딱 싸거든요. 이분들은. 그 기름을 사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가계부도 쓰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이에요. 항상 일정해요. 안정감을 주죠. 변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아요. S에. 학교 선생님들도 좀 많고요. 이렇게 대체로 좀 그렇죠. 이분들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옷은요. 이분들은 옷은 어떻게 입을까요? S형들은. S형들은 그냥 걸치면 옷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별로 패션 신경 안 써요. 그냥 대충 입어요. 이분들은. 이분은 나름대로 옷은 입어요. 나름대로 입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옷이에요. 옷이. 패션이 말이 안 돼. 그런데도 대충 입고 나와요. 입고 나오는데 자기 딴은 잘 입었다고 해요. 맨날. 왜? 왠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비위 맞추느라고 옷이 환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에 자기가 혹 빠져가지고 잘 입은 줄 알아, 자기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돌아버립니다, 이분들은. 네. 여기는 항상 화려하게 잘 입고. 이분들은 목걸이도 큰 거예요. 이렇게 왕목걸이 이런 거 잘하세요. 큰 거, 화려하고, 핀도 이따만한 거. 가끔 저는 북한 무슨 예술단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따만한 거 이렇게 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가능하세요, 이분들은. 이분들은요, 대충 입어요. 그냥 대충 그냥 그까이 거 10년 된 건지 5년 된 건지 대충 그냥 알아서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자, 신중형은 왜 노란색일까요? 이분도 그냥 파란색을 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이분은 왜 노란색이냐? 자, 신호등에서 노란색이 뭘까요? 경고, 주의, 그리고 옐로우 카드. 축구 경기할 때. 이분들은요, 회사에서도 보면 신중형들은 맨날 지적이에요. 똑바로 좀 해. 맨날 지적 잘해요. 지적을 잘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결제 서류 올라오잖아요. 신중형이 만약 상사예요. 그러면 결제 서류 올라오면 이분들이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맞춤법에 틀렸잖아. 이씨. 다 고쳐져 이분들. 빨간 펜이에요. 일명 별명이. 다 고쳐져 이분들은. 그게 안 돼 있으면 인간이 아니라 안 된 사람이라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화를 하면 일단 되어 있어야 돼. 기본이. 그런 걸 잘 따져요. 신중형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만약 엄마 아빠가 신중형이다. 애 잡아요. 집에서. 애를 잡아요. 애를. 하나하나 다 가르친다니까. 전부 다. 똑바로 못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하나씩. 그래서 애를 철저하게 교육시키려고 그러고요. 놀러 갈 때도 C형 엄마 아빠들은 애들 데리고 놀러 갈 때도 놀러 가는 장소가 달라요. 만약 자, 여기 혹시 자, D형 혹시 D형이신 분 들어보세요. 혹시 자, D형. 자, 혹시 가족 데리고 어디로 여행 가세요? 혹시 여행 갈 때? 혹시 여행 간다면 가족끼리. 네? 이분들은 주로 이제 조용한 데 주로 이제 많이 가세요. 수목원도 많이 가고요. 조용한 데 이런 데 많이 가요. 이분들은 필이 꽂혀 가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 많고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데 주로 많이 가세요. 사람 많아야 될 때는.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애 버린다고 하는 에버랜드, 뭐 이런 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좋아해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휴가를 말 그대로 해석해요. 휴가, 쉴휴, 집가. 집에서 쉬어요, 이분들은. 집에서 쉬는 게 일입니다. 잘 안 가요. 이분들은 휴가 가기 10일 전부터 계획 세워요. 이분들은 인터넷에서 다 조사합니다. 어디 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다 조사해가지고 장소 금액 유류비 얼마 해가지고 이달 예산 얼마인데 다 계산해요. 거기서 벗어나는 곳은 절대 가지 않아요. 일단 가야 돼. 일단 가서 옮기더라도 그런 거 다 철저하게 따져서 옮기는 스타일이고 사람 적은데 사람 별로 없이 그런데 좋아해요. 경고를 표시해서 노란색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기업 문화에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기업 문화 같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그 회사에 기업의 문화에도 살아있어요. 그대로. 우리 회사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는 무슨 문화일까? 지배적인 문화가 있다니까요. 회사에도. 없는 것 같으세요? 있어요. 우리 나라도 있어요. 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
주도형적인 문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대표적으로? 예? 중후장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겠죠. 아무래도 뭐예요? 자, 현대 회사는 현대라고 하는 그룹은 현대 마크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산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써놨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에요. 그렇죠? 거기 옛날 정주영 전 예전에 그 창업자 그분이 주도형이세요. 그분이 주도형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했어요? 항상 잘 쓰는 말이 있었죠. 그분이 뭐예요? 해봤어? 해봤어? 네, 이거죠. 현장 체험이 교육이에요. 이분들은 현장 가서 일하는 게 교육이에요.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현장 체험적인 교육, 모험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회사가 어떤 일이 잘 돼요? 주로 자동차, 철강, 뭐 전부 이런 거 잘하죠. 중후장대한 사업이. 회사의 문화가 바로 주도형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아까 그 책 있었죠. 이명박이 삼성에 입사했다면. 그 무슨 소리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유형이에요?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도형이 주도형을 만나니까 날개를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저자는. 아시겠어요? 그것도 물론 딱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의 문화하고도 자기의 성향하고도 일치하면 성공하기 더 쉽다는 거예요. 자기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삼성에 입사했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책에서는 과장까지만 올라가고 탈락했을 거라고 주장해요. 구조조정 당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책에서는. 왜? 삼성의 문화는 내향형의 문화거든요. S형과 C형의 문화거든요.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문화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LG그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제 그림을 잘못 그려서. LG 같습니까? 마카 좀 이상하네. 네.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카 사람 얼굴이죠. 사람 얼굴이죠. 그렇죠?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여기는 회사의 기본적인 모토가 뭐였어요? 인화, 단결. 이런 거 되게 중시 여기죠. 따뜻함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이런 모토가? 회사 창립을 누가 어떻게 했을까요? 허씨 집안과 구씨 집안이 만나서 만든 회사예요. 허씨 집안은 자본을 대고 구씨 집안은 경영을 하고 이게 분리됐죠 지금은. 분리돼서 GS 뭐 다 떨어나갔죠 지금은. LG로. 떨어나갔지만 어쨌든 그러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사의 모토가 뭐예요? 인화, 단결. 항상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그러니까 따뜻한 문화. 그런 게 많아요.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를 많이 봅니다. 성격적인 유형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문화를. 여기서는 화장품도 나오잖아요. 현대에서 화장품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저는 현대 화장품 절대 못 바를 것 같아요. 시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모래가 나올 것 같고. 안 하잖아요. 자기에 맞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삼성은 정밀산업 하잖아요. 파란색. 삼성. 그렇죠? 삼성 하잖아요. 정밀산업 하잖아요. 한번 안 하다 자기한테 안 맞는 사업 한번 하다 들어먹었죠. 자동차.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사업이 있어요. 파란색, 노란색이 문화예요. 정경련 회장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이건 회장 안 하잖아요. 왜? C형들은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절대적으로 싫어요. 죽음보다 더 싫어요. 실속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서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기업의 문화가. 여러분 가정에도 문화가 있어요. 내 개인도 있어요. 그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일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DISC 중에. 그렇죠.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타보잖아요. 저 환장이야 진짜 지하철 타보면. 그 사람들은 신문을 이렇게 세 겹을 접어서 이렇게 봐요. 난 피는 게 더 기가 막히다니까. 그 사람들 펴서 이렇게 폐를 끼치면 안 돼. 그 사람 유치원에 제일 먼저 입학하면 첫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줄 서는 것부터 해요. 걔네들은. 우리는 선생님 소개하고 뭐 우리는 그런 거 해요. 우리 인사하고. 근데 걔네들은 줄 서는 것부터 해요. 다르다니까. 문화가 달라요. 무슨 문화인 거예요? 나라가? 이 문화인 거예요. C형의 문화인 거예요. 문화가 강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물론 D형 살고 I형 살고 S형 살고 다 살아요. 하는데 다 C형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보면. 거긴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문화 같아요? 우리는 이것도 강하고 이것도 강해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분파예요. 우리는 약간. 그래서 우리 지난번 월드컵 때 어땠어요? 삼성동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막 그럴 때 어땠어요 그때? 막 우리는 도로를 점령해요. 우리는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는 막 몇백만이 모여서 시청 앞에서 막 일본에서 조작설이 돌았잖아요. 시청 앞에 어떻게 몇백만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구호를 외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조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조작을 해 우리는. 근데 일본 사람들 별 걱정을 다 해. 신문에 보면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 물어본 적 없어 우리는. 근데 그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된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궁금한 게 많아. 이 사람들은 원래. C형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애들도 질문 많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질문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응원했을까요? 이번에 많이 발전했어요, 작년에. 많이 발전했어요. 주차장에서 응원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모여 응원했거든요. 극장에서 응원하고 경기장 우리 보고 따라한 거예요. 경기장에서 응원했어요. 따라쟁이가 원래 뛰어나거든요, 원래 시형들이. 그래서 경기장에서 응원했어요. 그래서 막 응원하는데 경찰들이 나와 있어요. 데시벨 측정기 갖다 놓고. 그래서 만약에 막 응원하자면 조용해. 이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도로를 우리 삼성동, 우리 그때 그리스전 한번 이겼죠. 그때 2대0인가? 이겼죠, 그때. 이겼죠. 그때 어땠어요? 신문에 그 다음날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대. 다 주웠을 때, 정말. 이겼을 때. 그래가지고, 선진 국민, 놀라워요.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뭔 나라, 메시가 나온 나라 졌죠, 그때. 어디에요? 아르헨티나한테 우리가 참패당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삼성동 광장 앞에? 트럭이 20톤으로 나왔대, 쓰레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는 하루아침 막 선진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확 우리는 후진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나라예요. 기분파에 기분파. 우리는 기분만 잘 맞춰주면 선진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교육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알아서 해. 알아서 서로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근데 기분 나빠 수틀어지면 우리는 그냥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헌법 위에 법이 하나 또 있다면서요. 네? 때법. 때만 쓰면 다 돼. 우리는. 그리고 때법 위에 하나 법이 또 생겼어요. 무슨 법인지 아세요? 국민감정법. 국민감정 뒤틀리면 총리도 물러나야 돼요. 우리는 막. 그러니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선진국으로 가서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좀 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에도 이런 게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보이죠? 나라에도 있어요. 지역도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전라도나 전라도 같으면 I형 문화가 좀 있죠. 그러니까 판소리도 발달하고 그런 게 있죠. 경상도 하면 어떤 문화가 발달해요? 경상도는 말이 2마디, 3마디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밥 먹었나? 이게 말이 길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짧아요. 간단하죠? 그런 문화. 충청도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너무 길어요, 이분들은. 그렇죠? 천천히. 아버지도 굴러가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다 나라마다 이렇게, 나라도 그렇지만 지역도 이렇게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안 그럴 줄 아세요? 여러분 회사도 문화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입사할 때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에 내 성향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내가 출세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내 성향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장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가 삼성에 저기 그 생산직 직원들, 그 승진자들 교육을 한번 디스크로 교육을 시켰었는데, 진단해 보니까 세상 60% 이상 여기 나와요. 네? 아시겠어요?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교육하는데. 대화가 없어, 사람들이 다. 다 이러고 있어요, 다들. 지금 교육 왔는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기업의 문화가 있어요. 자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문화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조직에도. 그거에 따라서 문화를 이끌어가서 힘이 달라져요. CEO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특성들을 한번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거 비어있죠? 네, 비어있는 부분들만 채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특징을 한번 보면서 내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보강을 하고 1시간 전반은 역시 여러분 열심히 필기하시느라고 연념이 없으십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기 열심히 한다고. 집에 가서 절대 볼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기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네. 잘 아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D형. 회사 CEO가 만약에 주도형이에요. 그럼 어떤 교육을 좋아할까요? 사장님이 D형이면. 하지 맞춰보세요. 어떤 교육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어떤 교육을 좋아할까요? 사장님이 D형이에요. CEO가. 직원들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할까요? 현장학습? 뭘까요? 주로 해병대 입소훈련, 갯벌훈련, 산악 등반훈련 이런 거 좋아해요. 왜? 이분들이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훈련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오냐면 매출 떨어지고 실적이 안 나와요. 이것들이 정신 상태를 확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뭐예요? 현장에서 하는 교육.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굴르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교육 많이 해요. 실제로도. 신입사원 잡아요. 완전 교육을. 네. 자, 만약에 사교형이다. CEO가. 그럼 어떤 교육을 좋아할까요? CEO가 사교형이면 어떤 교육을 좋아할까요? 단합대회, 한마음대회, 이렇게 술잔 기울이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술잔 돌리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교육을. 그걸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C형은 이분들이 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사고, 혹사에다가 이거는 놀러 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C형들은. 달라요. C형은 무슨 교육을 좋아할까요? 이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이러닝, 사이버 교육 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교육, 이런 교육 좋아해요.
오늘 C형분들을 교육에 오잖아요. 어우, 되게 피곤해요. 이분들 꼭 끝날 때 되면 강사한테 따라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들은. 혹시 좋은 자료 없습니까? 메일로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항상 자료 수집의 광이에요, 이분들은. 물론 공부하느냐? 별개 문제예요. 일단 무조건 달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항상 달라고 그래. 교재 없으면 짜증내, 이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프린트물 준비했거든요. 좀 한 2개라도. 이분들은 자료 안 좀 미치려고 그래, 이분들은. 뭐 들고 가야 돼, 항상. 꼭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무난한데 일단 움직이는 거 교육 자체가 싫어, 이분들은. 그냥 할 수 없이 끌려져서 그냥 할 수 없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만 활동적인 교육은 싫어해요. 될 수 있으면 좀 싫어합니다. 계절로도 보실 수 있어요. 계절로도. 볼까요, 한번? 자, D형. 계절. 무슨 계절로 볼까요? 이분들은 여름형이에요. 여름. 사교형은요? 사교형 볼까요? 봄. 자, S형은요? 안정형은 뭘까요? 예? 가을이요? 겨울이에요. 이분들은. C형은요? 가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계절로 놓고 봤을 때. 계절로도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진단해 보셨을 때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자기의 주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게 부유형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여지는 유형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DI 중에서 하나가 주고 이쪽이 부다. 그러면 외향과 내향이 약간 섞여 있죠. 1, 2가 두 번째 유형까지가 섞여 있죠. 그런 사람은 복합 기질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은 되게 헷갈려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게 헷갈려요. 왜? 급하다가도 느리고 느리다가도 빠르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헷갈려요. 그 사람들은. 예? 복합 기질이라고 그러고 한쪽에만 1, 2차 유형이 다 있어요. 가장 높은 거, 두 번째 높은 게 한쪽에 다 몰렸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단일 기질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기질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볼까요? 자, 한번 일단 증명해드리죠. S형들은요, 겨울형이에요. 동물들이 겨울에 대비해서 뭐 하죠? 먹을 것들을? 저장하죠. 이분들은요, 저장 습관이 있어요. 집에 가면은 이분들은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적어요. 안 버려요, 이분들은. 가끔 신문에 보면 신문 20년 독자 해가지고 신문 다 모아놨다고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죠. 이분들이세요. 이분들 신문도 안 버려요. 아무것도 안 버려요, 이분들은. 하여튼 책도 안 버려요. 하여튼 동창회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 하나도 안 버려요. 집에 다 모아져 있어요. 집에. 아주 싸나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활용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하여튼 모으는데 귀신이에요, 이분들. 안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대학생인데도 고등학생 때 책도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냐면 혹시 쓸 일이 있을까 봐 이래요. 절대 쓸 일 없어요. 그런데도 꼭 모아놔요, 이분들은. 저장용이에요. 겨울용이고. C형은 가을이에요. 왜 그럴까요? 맨날 우울증이 많아요, 이분들은. 맨날 고민도 많고요. 생각이 많아요, 이분들은. 내 머릿속에 내가 또 있어요, 이분들은. 항상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80%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고민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항상 고민해요. 그게 좀 심해요. 그 다음에 사교형은 봄이에요. 왜 봄일까요? 봄처럼 화사한 거 좋아하고요. 옷도 아주 화려하게 입고 그런 거 좋아해요.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죠. 남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분들의 힘은 인맥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함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인맥이 많은 거를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자, D는 여름형이에요. 여름에는 이분들은 화기가 있어요. 화기. 이분들은요. 이분들 취미가 화내기예요. 이분들은 화를 잘 내요. 승질내요. 그리고 이분들 못 참아요. 이분들은. 못 참으면 팍팍 내질러 버려요. 상대방한테 상처도 되게 많이 줘요. 상처를 많이 주는데 자기는 상처 안 준다고 그래요. 맨날. 상처 주는데 상대방한테 뭐라 난 상처 안 줘. 이렇게 얘기해요. 뒤끝이 없잖아. 이렇게 맨날 얘기해요. 이분들은. 근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화기가 있어요. 푹푹 내질러 버려. 이분들은 화내기가 취미고 이분들은 아주 말도 거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잘 쓰는 말 중에 잘 쓰는 말이 있어요. D형들은. 잘 쓰는 말이 뭐냐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쓰는 말이. 우리라는 말을 잘 써요. 우리 한번 오늘 어디 한번 놀러 갈까? 이런 말. 우리. 항상. 자기만 혼자 가지. 왜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잘 써요. 우리 한번 오늘 회식 한번 할까? 이렇게. 우리. 뭐 우리 말 잘 쓰고요. 또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버려라는 말 잘 써요. 버려. 죽여버려, 없애버려, 제거해버려, 찢어버려, 하여튼 버려. 하여튼 버리란 말 굉장히 잘 쓰시고요. 아예 갖다 버려, 이런 말 잘 쓰고요. 신문에서 약간 유영철 같은 이상한 사람 나오잖아요. 혹시 신문에, TV에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 딱 보는 사람 뭐라 그래? 저것들은 탁 죽여버려야 돼요. 항상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런 말 듣고 있는 C형은 공포감에 질려요. 이분들은 객관적 사실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왜 죽여? 막 이렇게 무서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죽여버려요, 맨날. 회사에서도 저거 다 치워버려.
막 치워버려, 없애버려, 제거해버려, 찢어버려. 막 하여튼 맨날 버려요, 버려. 이런 말 잘 써요, 이분들은. 항상. 버리라는 말. 그리고 이 사람 뭐야, 사교형들은 막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뭐 이런 말.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리가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항상 그런 약속을 잘 하는데 절대 지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이분들 말할 때. 안정형들은 조용히 해. 말이 없어요. 안정형들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안정형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뭐냐면 회식 갔을 때, 회식 자리, 회사에서 회식 자리 있잖아요. 갔을 때 이분들은 한 번 앉은 자리는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분들은, 사교형들은 앉았던 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앉았던 자리가 나중에는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자리를 바꿔요. D형은요, 주도형은 이분들은 자기는 안 마시면서 맨날 따라줘, 맨날. 자기가 맨날 좌장이야, 맨날. 자기가 주도가 돼야 돼,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C형은요, 교묘하게 피해 나가요, 이분들은. 그래서 항상 보면 어디가 사라졌어, 어디가. 어디 가냐면 바깥에 나가서 C형끼리 모여서 잡담하고 있어, 바깥에서. 예, 바깥에 나가 있어요. 이분들은 잡혀서 움직이지도 못해, S형들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계속 마셔요. 예, 이분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흥까지 주고 나중에 2차 막 잡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3차 잡고 막 그래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2차 도망가는 사람들 되게 짜증내요, 이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2차 도망가는 인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사고과까지 반영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사교형들이에요. 사교형들은 사람을 중시 여기거든요. 예,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마다도 잘 알고, 아기 때부터 유형을 타고난다 그랬죠. 아기 때부터 거의 타고난다 그랬잖아요. 그 유형이 맞아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하고도 이렇게 애들 키우다 보면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보통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S형이나 C형 아이들은 얌전해요. 주로 엄마가 키우겠다 무난해요. 별로 반항이 없어요. 애들 얌전하고 그래. 일단은 C형은 조금 질문이 좀 많아서 좀 흠이긴 한데, 엄마를 좀 난처하게 하는 질문을 좀 자주 해요. 그러긴 하지만 일단 조용해요. 학원에 데려가면 S형은 엄마 다리 뒤에 숨어 있어요. 나오질 않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S형들 나오질 않거든요.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 막 혼내잖아요. 혹시 애들을 막 너 똑바로 못해 가서 막 야단쳤어요. 그럼 애가 막 울고 만약에 방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을 꽝 닫아 버려요. 문 딱 잠궜어요. 그러면은 딱 잠그는 걸 보는 순간 부모 중에서 어떤 부모가 가만히 못 참을까요, 그거를? D형 아빠 엄마는 못 참아요. 왜? 자기의 D형이 가장 화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배신할 때. 그 다음에 나한테 대들 때. 이럴 때. 열받게.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먹을 때. 내가 말하는 걸 두 번, 세 번 못 알아먹어. 그러면 뚜껑 열려요. D형들은 그래요. 그러면 애가 문 닫고 확 들어가 버렸잖아. 문 안 열어. 문을 부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문 부수고 들어갈 수 있어요, D형들은. 근데 사교형 아이들은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방에 들어가더라도 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5분도 안 돼서 지가 문 열고 나와요. 사교형 아이들은. 혼자 있는 걸 못 참아요, 얘는. 그래서 지가 문 열고 나와서 냉장고 문 열어보고 TV 켜보고 막 그래요. 너 지금 왜 나왔어? 그러면 TV 뭐 하나 보려고 그러면서 괜히 나와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기어 나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이쪽이에요. 내향형 아이들은 안 나와요. 막 시끄럽게 오히려 막 문 열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오히려.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조용히 문 따고 들어가서 보면 얘는 자고 있어요. 얘는 조용해요. 얘는 못 이기면 얘는 구석에 앉아서 분을 품고 있어요. 얘는 씩씩거리면서 분을 품고 5만 가지 상상을 해요. 죽여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막 5만 상상을 하는데 행동에는 못 옮겨요. 근데 상상은 해요. 항상 생각이 많아요. 네, 힘에 눌리지만 아이들마다 얘는 엄마하고 만나 힘겨루게 돼요. 그래서 얘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얘를 키우기 되게 힘들어요. 얘를 못 이겨요. 점점 나중에는 힘이 대등이다 싶으면 애가 대들어요. 막 자꾸 힘으로 하려고 그래. 뭐든지.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애를 키우고 제일 힘든 형이 D형이에요. C형도 힘들어요. C형도. 왜냐면 C형도 얌전하긴 해요. 얌전하긴 하는데 좀 까탈스러운 애들이 좀 많아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D형이 제일 힘들어요. 다루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이제 주도하고 그런 문화가 강한 아이들이라서 그래요. 사람들마다 그런 유형별로 차이점들이 있죠. 말을 쓸 때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정리합니다. 볼까요? 자, D형들은 이렇게 도전하고 지시하는 거 좋아해요. 도전하고 지시하는 거 좋아하고. D형들은요, 걸어 다닐 때, 여러분이 D형들을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얼굴에 약간 각진 사람들이 많고요. 눈이 커요, 대체로. 똑바로 쳐다봐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타이거스 아이라고 그래요. 호랑이 눈이라고 그래요. 자꾸 상대방을 딱 똑바로 쳐다보는 경향도 있어요. I형도 좀 그런 경우는 있는데, I형은 눈이 워낙 인상이 부드러워서 사람한테 강한 인상을 주지는 않는데, D형은 눈을 상당히 똑바로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힘으로 눌러버리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끼리 부딪혔어요. 길거리에서. 나왔어요. 아이씨,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게 옆에 올라가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만약 자기가 잘못했어도 이 사람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이 사람들은. 나와서 뭐라, 얼마면 돼? 이렇게 돈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요, 다. 자기 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도전하고 지시하는 거 좋아해요, 이분들.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전 국민의 5에서 10%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5에서 10%밖에 아주 탁월한 리더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예, 내가 책임질게. 아예 애같이 굴지 마. 이런 말도 잘해요. 이런 말도 잘하고요. 네가 싫어하는 거 누구냐면은, 네가 싫어하는 건 이렇게 상대방이 쪼잔하게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좀 싫어하는 편이죠. 자, 사교형들은 낙천적이고, 일단 D형들은요, 회사에서 내가 상사예요. D형이.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 싫어해요. 이분들은 긍정적인 사람 좋아해요. 항상. 뭐 할 수 있다는 말, 이렇게. 안 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 있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서해 우리 인천으로 가는 인천으로 공항으로 가는 대교,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런 광활한 대교. 도대체 누가 구상을 했을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상을. 누가 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예? 누가 구상을 했을까요? D형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막상 결정되고 나니까 결정할 때 D형이 할 수 있다. 아이씨, 그런 도로 뚫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반대를 누가 많이 했을까요? 얘가 반대를 제일 많이 해요. 안 돼요. 이거 너무 비싸고요. 돈도 많이 들고 제일 반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공사를 누가 할까요? 설계를 누가 할까요? 설계를 여기가 하겠죠. 공사를 누가, 비바람이 치나 뭐 눈보라가 치나 누가 공사를 누가 할까요? 여기가 해요. 얘는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언제 나타날까요? 준공식 날. 애인 태우고 컴퓨터 파카를 보면서 와 대단해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갈 사람들이에요. 네.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죠. 시골에 갔을 때도 시골에 가면 퍼세식 화장실, 옛날 화장실. 거기 막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 막 들어갔더니 유형들별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D형은 예? D형 이게 화장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물 가지고 청소해 일단 물로 막 끼얹고 막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본을 보죠. 사교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응? 어떻게 할까요? 사교형들은 앉는 자리도 이뻐야 돼. 잡지 같은 거 구해받다가 연예인들 그런 거 막 벽에다 온통 벽에다 이 도배를 해야 돼. 밑에다가 자 깔아놓고 예쁜 것만 볼게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S형들은 네? S형들은 대충 앉아서 봐요. C형들은 집에 갈 때까지 참아요. 이 사람들은 비위에 제일 약해요. 이 사람들이 비위에 제일 약해서 못 참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들어가 버려요. 욱 하다가 나와가지고 대변을 안 누죠. 그냥 아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마다 이런 유형별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유형들을 알고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D형들은요, 일단, 자, 상대방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좀 알았으니까. D형들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D형은 걸어 다니는 게 일단 씩씩해요. 걸어 다니는 것도 또박또박 걸어 다녀요. 발소리를 내면서 걸어 다녀요. 걷는 게 달라요. 일단. 그리고 힘이 있어요. 목소리가. D형이 말하면요, S형이나 C형한테는 이게 소음이에요. 소음. 회사에서도. 시끄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S형도 C형들은. 말이 커요. 목소리가 커요. 또. D형들은. 목소리도 크고 직선적이에요. 말 돌려서 얘기 안 해요. 회사에서도 지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사가 많이 D형이에요. 그러면 바로 얘기해. 바로. 잘해. 딱 바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S형이나 C형은 돌려서 얘기해요. 오늘 얘기 안 해요. 그 즉시 얘기 안 하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오늘 뭔 일 있었나 보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는 직접 얘기해요. 차이가 좀 있어요. 직선적이죠. 말을 곧장 해요. 5 내지 10%밖에 안 돼요. 전 국민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사교형들은 일단 얼굴이 밝아요. 밝고 웃음도 많고 재밌어요. 어디 가나 이 사람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항상 어디 가나 유머도 많고 재밌어요. 단 조심하실 거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이분들은. 그냥 항상 3000%로 빠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시간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 만약에 회의하려고 그래요. 자 회의합시다 하면 D형들은 바로 회의 들어가거든요. C형도. 근데 사교형들은 속으로서 인간말이 없겠네. 아이씨.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교형이 봤을 때는 같이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연예인 재밌는 그 차승원 얘기도 해가면서 독고진 얘기 해가면서 이렇게 재밌는 걸 풀어가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해놓고 나서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이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인간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정형은요? 안정형 사람들은 일단 이 사람들은 표정은 많지가 않은데 조용히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약간 꾸부정하게 이렇게 약간 이제 S형이나 C형은 약간 땅을 보고 걷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구부정하게 걸어 다녀요. 대체로. D형은요? 바로 앞을 전방을 딱 주시하고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 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S형이나 C형은 약간 꾸부정하게 걸어요.
무게중심이 D형은 뒤에 있어요. 딱 고개 배를 딱 내밀고 걸어 다니는데 여자도 똑같아요. 애들도 그래요. 꼬마들도 그래요. 근데 S형이나 C형은요. S형, C형은 약간 앞에 있어요. 중심이. 그래서 약간 구부정하게 걸어 다녀요. 대체로. 걷는 폼을 봐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고요. C형이 아주 강한 사람은요. 약간 턱이다. 이게 역삼각형 얼굴 형태가 많고요. 좀 그래요. 대체로. 체질로는 약간 소음인 체질이 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이 좀 약간 약하고 살이 많이 안 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S형이 가장 많은 게 이제 태음인 체질인데 이분들은 살도 잘 쪄, 물만 먹어도 잘 찐다는 사람들. 그다음에 겨울철에 잘 트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S형 쪽에 많아요. 태음인 체질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단점이 뭐냐면은 지나친 양보예요. 보험회사 직원들 공략 대상 1호가 여기에요. 지나친 양보. 자꾸 찾아오잖아. 미안해서라도 가입해. 아이,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씨. 하면서 그냥 어차피 가입할 건데 뭐. 씨. 하면서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아 차라리. 그래서 양보가 많아요. 양보.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결정을 못해. 밥 먹으러 가서도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나 짬뽕, 나 이게 볶음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S형은 맨 마지막 얘기해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한 명이라도 이분들은 주방의 편리성까지 고려해 주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맨날 한두 명이라도 통일이 된 걸 따라가. 나도 저거 같이 이렇게 해요, 이분들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에 대한 배려가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안정형 분들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기들 가르칠 때 헬리콥터형 부모라고 그래요. 부모들 중에. S형들은. 헬리콥터형 부모. 그러니까 잔소리는 많은데 결국은 자기가 다 해줘. 결국은. 그런 사람이 바로 S형들이세요. 다 도와줘요. 정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은데 오래된 친구가 많아요. 10년, 20년 된 오래된 친구가 많아요. I형들은요? 사기형들은 원래부터 친구가 많았어요. 이분들은. 그냥 깔린 게 친구예요. 전부 다 친구예요. 그냥 이분들은. 심지어 명함 교환하는 사람도 자기가 다 친구래.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신중형. 이분들은 좀 분석적이죠. 까탈스러워요. 좀 분석적이고 음식점에서도 밥 먹을 때도 항상 고민이 많아요. 내가 얼마 낼 것인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끝날 때 내 신발 묶는 순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완벽해요. 자기 기준이 높아요. 자기 기준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춰요.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또 요구해요. 남보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남이 피곤하죠. 남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맞춤법 틀리는 인간은 사람이나 보지 않는다니까 이분들은 원래. 타인의 비판을 좀 싫어하고요. 예, 항상 이분들은 철두처럼 질문도 많고 좀 아주 꼼꼼하죠. 굉장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유형들이 많아요. 여기에 완벽하게. 자, 여기서 봤을 때 혹시 제일 높은 게 C고 두 번째가 S 나오신 분 계세요? 두 번째로 높은 게 S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C 중에서. 혹시 있으세요? 이분들은 CS형이라서 완벽주의형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아예. 완벽주의한 스타일. 스스로 피곤해요. 스스로. 항상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마다 외향형과 내향형의 큰 차이점들이 바로 이런 여러 차이점들도 있고 세부적인 차이점들도 많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갈 때 몸이 아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쉴까요, 이분들은? 아플 때? 어떻게 쉴까요? 외향형들은요, 아플 때 집에 있으면 병이 더 나요, 이분들은. 이분들 바깥에 나가야 이렇게 바람도 쐬고 막 돌아다녀야지 병이 나요. 여기는 아플 때 집에 누워 있어야 병이 낫는 거예요, 이분들은. 달라요, 이렇게.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SN은 C형은 맨날 아프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이분들은 항상. 이분들이 아프다는 건 진짜 아픈 거예요. 평소 때 아프다는 말을 많이 잘 안 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믿어주셔야 돼요. 진짜 아픈 거예요. 여기는 늘 아프대. 늘 피곤하고. 늘 졸립고. 잠도 많아요, 여기는 맨날. 늘 그런 사람이에요. 예? I형들, 사교형들은요, 야간형 인간이에요. 이분들 밤만 되면 너무 즐거워요, 밤만 되면. 밤에 조명이 나를 불러요, 항상. 그래서 나가야 돼, 이분들은. 자, 주도형들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마을하고 비슷한 이미지예요, 이분들은 밤에 주로 나가시고, S형은 잠이 많아요, 일단. 자도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여기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잘 철두철미 따지. 여러분, 만약 MT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학교 다닐 때 MT가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유형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잠을 안 잘까요? 네? 잠을 제일 안 자는 사람 누굴까요? 이분들은 1박이라는 게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사교형한테는 1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분들은. 그냥 안 자요, 이분들은.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려고 들어가는 S형을 잡아 끌고 나와요. 그래서 S형,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잠잘 수가 있어요? 하면서 S형들 끌고 나와서, 그래서 S형 새벽 3시, 4시까지 I형 옆에서 장단 맞춰주면서 졸고 있어요, 이분들은. D형들은요? D형들은
화끈하게 돌고 화끈하게 들어가서 어딘가 자요. C형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딘가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 깔끔하게 나타나요. C형들은. 숨어 있다가. 그때까지도 S형은 졸고 있어요. 앉아서. I형한테 잡혀가지고. 네. 사람들마다 놀러 가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노는 방식도 달라요.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 만약에 팀장이 회사에서 만약 팀장이 D형이다, I형이다, S형이다, C형이다 되면 웃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만약 팀장이 만약에 C형이에요. 또는 팀장이 S형이에요. 그러면 팀원들 데리고 놀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초저녁 되면 S형, 자, 피곤하지? 자, 들어가 주무세요. 라고 다 방울 몰아넣어요. 다. 자라고. 막 자기가 피곤하니까 막 몰아넣고 자라고 그래. 그러면 I형도 뭐라 해요? 아이씨, 뭐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잠을 잤어요? 막 입이 대빨 맞고 나와서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분들 도망가요. 나가서라도 나이트도 가야 돼, 이분들은. 뭔가 일을 저지르고 와야 돼, 이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교형이 만약에 팀장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러 가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집에서 충분히 잤잖아. 왜 어디서 자려고 그래 하면서 다 깨워요. 심지어 자는 사람한테 낙서도 해요. 얼굴에다 이렇게 막. 이 사람은 삶이 즐겁거든, 이분들은 항상.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낙서도 하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즐겁게 해요. 여기다 낙서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 낙서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잘못하면. 여기는 그냥 넘어가지만 여기는 끊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오래 가요,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요. 여기 한마디의 상처가 오래. 부부싸움 하더라도 C형은 오래 갑니다. 이분들은. 일주일 지나도 말 안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분들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그걸 끄집어내요. 귀신같이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 지난번에 몇 월 며칠에 몇 시 몇 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다예요, 이분들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듣고 있는 I형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막 나와요. 놀랍죠. 그리고 굴복 당해요. 진짜 원래 그런 말이 없었어, 사실은. 그런 말이 없었는데도 이분이 말하면 다 믿어야 돼, 이분들은. 왜냐면 신중형들은 논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교형 입장에서는. 이분은 메모를 안 하거든요, 사교형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메모해요, 귀신같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타고났어요. 나는 논리적으로는 상대방을 이긴다,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요. 메모도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람 만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일단 직장 선택하실 때도 자신의 유형에 맞는 직종, 직업 잘 고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누구죠? 많죠. 여러 명 있죠. 그중에서 오래됐어요. 세계적인 홈런왕이었어요. 누구죠? 이승엽 선수. 이승엽 선수 무슨 유형일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 신문을 보실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이라는 거 나온 거 글을 기사를 유심히 보시면 한눈에 보여요. 심지어 이제 저같이 기업에서 이제 인사 쪽도 많이 해보고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일반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글을 몇 줄만 읽어봐도 이 사람 유형인 1차 유형, 2차 유형까지 다 나옵니다. 다 읽어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승엽은 어떤 유형일까요? 이승엽 선수는. 네? 이승엽 선수는 전형적인 C형이에요. C형입니다. 자, S형이나 C형이 운동선수가 될 경우, 특히 C형은 예민해요. 예민한 감각이 아주 높거든요. C형은.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한 번 슬럼프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C형들이 그래요. 대체로.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요. S형과 C형은. 자신감이 약해서 안 되잖아요. I형이나 D형은 운동하다 안 되잖아요. 계속 해봐 이제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바꿔봐.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이거 안 되는데 자꾸 바꿔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더 슬럼프에 빠져요. 그래서 운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서 천성적으로 타고난 유형의 운동을 타고난 사람이 D형과 I형이에요. 외향형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외향형의 활동이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내향형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김태균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다 이쪽이거든요. 외향형이니까 조금만 부진에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승엽 선수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사교형들 같은 D형의 스타일들은 운동선수라도 슬럼프 빠지더라도 금방 헤어나요. 다르죠. 자, 박지성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박지성 선수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축구 선수들의 유형별, 각 포지션별로 유형별 연구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참 재밌는 거는 공격수는 다 주로 주도형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최종 수비수는 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최종 수비수는 다 S나 C형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대체로.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훈재는 예외예요. 이훈재 선수는 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좀 문제를 일으켰던 선수 있죠?
이윤재 말고 예전에 국가대표 같은 선수였던 선수. 예? 문지기가 나와서 골도 차고 막 그런 선수 있잖아요. 거기가 요거죠. 네, 항상. 예. 사고를 많이 치죠. 네. 사람마다 이렇게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요. 포지션별. 왜? 이 사람은 거기 혼자 지키고 있기는 미치겠거든. 나와야 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박지성 선수는 C형이에요. 박지성 선수는 평소 때 쉴 때 숙소에서 친구도 에브라밖에 없어요. 선수. 친구도 몇 명 없다니까. 그리고 숙소에서 뭐 할까 맨날? 혼자 책 봐요. 그냥 조용히 음악 듣고 있어요. 혼자. 전형적인 C형이에요. 박지성 선수는. 운동선수 아마 잘 안 맞죠? 근데 공격수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강점들을 또 찾아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 대단한 거죠. 거기다 또 평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향형들이 운동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선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자기 유형을 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자기 유형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 분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 보세요. S형이나 C형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D형하고 I형도 그 분야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잘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는 몇 배로 힘들어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때도 내 유형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직업 고르실 때도. 자녀 교육할 때 똑같아요. 내가 내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모릅니다. 내 자녀를 안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내 자녀가 똑같은 유형이 태어나지 않아요. 다 전혀 다른 애들이 태어납니다. 다 달라요. 아시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아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끼리 갈등하는 거 있죠. 이거 놓고 보면 다 드러납니다. 똑같이. 다 왜 갈등하는지도 원인도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갈등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동료, 무슨 영인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그럼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면은 사람 얼굴들이 있죠. 사람 얼굴들 나와 있습니까? 사람 얼굴들 나와 있죠. 그 유형들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앞에 잠깐 보실까요? 여기 누구죠? 네, 정주영 전 명예회장. 해봤어? 이거죠. 신문 광고예요. 해봤어? 현장 체험. 예. 바로 이런 스타일이죠. 자, 이거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광고도 그 사람의 유형에 따라 꽂히는 문구가 달라요. 조금씩 양보하면 좁은 길도 넓어진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유형이 나한테 딱 좋은 그런 유형 문구일까요? S형이죠. S형들은 양보도 잘해요. 항상. 예. 너와 내가 지킨 질서, 나라 안녕, 국가 번영. 그렇죠. 여러분 이제 도통하셨어요. 이제 거의 하산할 준비가 다 돼가세요. 지금. 난폭운전 죽음을 부른다. 예. D형은 항상 죽고 사는 게 있어요. 항상 D형한테는. 이분들한테는 세상이 정글이에요. 항상. 그래서 애들한테도 맨날 나가서 뛰어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차게. 집에 있는 거 못 참아요. 그래서 D형 아빠는요. 애들이 집에서 책이나 보고 있으면 제발 좀 나가서 뛰어놀아라. 씩씩하게.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이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S는 시간 안 나가요. 집에 조용히 있어요.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웃는 엄마, 밝은 아빠, 알고 보니 양보운전. 이렇게 예쁜 표현을 쓰는 거는 사교형들이 잘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또 볼까요? 사고 잦은 곳, 75명 죽은 곳. 죽고 사는 문제는 항상 D형들이 잘 씁니다. 네. 5분 먼저 가다 20년 먼저 간다. 이런 말도 역시. 네. 빗길에는 살금살금, 눈길에는 조심조심. 이런 문구. 네. 역시 이런 예쁜 문구는 잘 쓰는 사람들은 사교형들이 잘 쓰죠. 남자 화장실 문구를 볼까요? 뭘까요? 10cm만 가까이 오십시오. 예? 예, C형들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발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사교형들이 좋아하는 이런 문구들이에요. 네. 선진국민은 화장실을 깨끗이 본론은 피해요, 항상 이분들은. 네? 안정형들은. 본론은 피하죠. 네.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이카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이렇게 D형들은요, 알아서 해주는 거 좋아하고 S형도 알아서 해주는 거 좋아해요. 음식점 여러분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어요. 밥 먹다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물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D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D형들은. 사장 불러요. 사장 나오라 그래. 일단 D형들은 먼저 불러, 사장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싹수 바르게,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나오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D형들한테는. 예절 바른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D형이 뚜껑을 열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아까? 대들거나 뭐 이렇게 예절 없는 인간들은 가만 안 놔둬, 이 사람들은. 뒤에 엎어버려, 이 사람들. 막 솥도 엎어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자, 사교형들은 어떨까요? 밥 먹다 뭐 나왔어요? 사교형들은 먹다 나왔어요. 그러면 주인을 보죠. 아줌마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왜 나왔죠? 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
표현도 예쁘게 해야 돼 항상. 이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정형들은 그래서 이득을 취해요. 안정형들은 S. 안정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정형들은 말을 안 해. 아무 나와서도 조용히 밀어놓고 그냥 밥 먹어요. 먹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신고해야 되고 이거 이러면 안 돼 하면은 가만 기다려요. 그럼 걔가 다 뭐 그 협상해가지고 얻어오는 거를 챙겨요 조용히. C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C형들은 물어봤어. C형들한테 어떻게 하겠을게? 만약 밥 먹다 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게? 했더니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찍어야 돼 일단. 증거를 잡아놔야 돼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봐야 돼. 싹수가 말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분들은 싸우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할까 이분들은? 인터넷에 올려버린대 다. 그냥 가게 이름까지 실명으로. 이 사람마다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하여튼 미니홈피나 이런 데 들어가더라도요. 사교용이 만든 미니홈피 들어가면 뭐 사진이 이렇게 막 화려한 사진, 음악 뭐 요란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사교용들 한 데 들어가면. 근데 C형들 한 데 들어가면 아주 깔끔해요. 그냥 간단하게 사죠. 자, 대한민국 1%만 타는 차 이런 말 나오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이런 말 나오면 D형들은 되게 좋아해요. 나만 특별해야 되거든 항상.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얼굴 있죠? 첫 번째 얼굴. 약간 네모 반듯한 얼굴. 누굴까요? 네, D형들인데 좀 약간 너무 크게 그렸어요. 사실은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렸는데 그게 크진 않습니다. 네, 크진 않고 약간 각진 얼굴이 많고 광대뼈가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은요? 그 바로 아래쪽은 아니에요. S형입니다. S형입니다. 안정형이에요. 안정형도 얼굴이 납작한데 얼굴이 좀 큰 편이에요. 대체로 큰 바위 얼굴들이 많고 편해요. 편한 얼굴. 네, 인상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얼굴은 역삼각형 얼굴은 C형입니다. C형들이 많아요. 대체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강한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신중형의 얼굴들이 많고 역삼각형이 많고 그 밑에 동글동글한 얼굴들은 네, 안정형들이 많죠. 안정형들이 그럼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특징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 얼굴을 직접 한번 보면 더 좋은데, 자, 발표했던 사람들 보시면 사교형들은 벌써 이렇게 사교형들은 그 옷도 좀 컬러풀하게 좀 입고 그러죠, 대체로. 그리고 요란스러워요. 이렇게 뭐 작성시키면은 자기들이 왜 작성했는지도 몰라요. 어쩔 때 보면 그림도 많고 막 이렇게 요란스럽고 막 그래요. 화려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죠. 표정도 많고 표정도 많아요. 대체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렇죠. 사교형들 특징이에요. 안정형들을 보면은, 안정형들의 그림을 보면은 글씨를 보면 차분해 보이죠. 안정형들은 대체로. 차분해 보이고요. 자신의 슬로건을 공수래 공수거. 좋아하는 사람 했더니 특징도 웬만하면 다 좋대 그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안정형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얼마나 좀 그래요. 철학자 같죠?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둥글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럭저럭. 네. 안정형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잘 살아보세요. 네.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달팽이, 거북이, 슬로우 뭐 이렇게 항상 이런 거 느린 게 많죠? 네. 보시면 자 안정형 분들은 좀 이렇게 차분해요. 한번 볼까요? 자, C형 볼까요? 신중형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분들 보면은 이렇게 상징물을 컴퓨터 이렇게 수첩, 노트 그리고 이런 걸 꼭 고쳐요. 이렇게 이분들은 오타를 고쳐요. 이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꼼꼼하고 치밀하고 그렇죠? 지킬 건 지키자 완벽 이런 거 좋아하죠. 차분해요 항상. 네. 그렇죠? 네, 이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접어요. 일단 줄 맞춰서 쓰려고 C형들은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C형들은 줄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이분들은 그냥 대충 그림부터 그려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죠. 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분들이 세우는 모토예요. 인생 모토예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림상에서 표현입니다. 보면은 D형하고 사교형은요 항상 빨라요. 빠른 거 좋아하고요. C형하고 S형들은 좀 느리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쪽은 과업지향적이고 이쪽은 사람지향적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들을 보실 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징들을 보실 때는 항상 사람을 보실 때 사람하고 몇 마디를 나눠보더라도 금방 그 사람의 유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상대방 말을 하게 해놓고 들어보셔야 돼요. 말하는 걸 보시고 표정을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C형이나 S형은 상대방을 눈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대체로 눈을 돌려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알 수 있고요. D형하고 I형은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막 말을 하고 제스처가 많아요. 대체로. 제스처도 많고 표정도 밝고 그래요.
S형하고 C형은요, D형하고 I형을 상대하실 때 1대1로 상담해야 될 일 있잖아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상담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피곤해요. S형이나 C형들은. 에너지 소모가 훨씬 커요. 피곤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간 대각선으로 앉는 동그란 의자나 예? 원탁 테이블이나 약간 옆으로 좀 비껴서 앉아서 같이 얘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훨씬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실 때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교형들을 여러분 커피숍 같은 데 얘기하실 때 사교형들을 안쪽에다 앉히지 마세요. 안쪽에다 앉히고 내가 앉잖아요. 그럼 사교형들 어딜 쳐다볼까요? 내 뒤쪽에 있는 출입구를 쳐다봐요.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 쳐다봐요. 산만한 사람들이라서 계속 쳐다보거든요.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사교형들은 안쪽에 앉히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아시겠죠? 이거는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평소 때 그런 자신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과 교류를 해가면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더 훨씬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디스크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이 부분 마치고요. 각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내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강점과 약점을 이제 살려서 여러분 약점 체크하셨잖아요. 그런 약점들을 더 보완하고 강점들을 살리면은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더 앞서 나간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데 약점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성격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거의. 그렇죠?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자신의 약점들을 이해하시고 이해하시더라도 나는 내향형이니까 난 늘 조용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내향형이지만 오히려 그런 데서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내 인생도 바꿔나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내가 거의 수동적으로 되면 내가 원래 타고난 유형대로만 행동하면 거기에 갇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부족한 부분들은 또 좀, 네, 시간 거의 다 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